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부모는 물론 문재인 씨가 아기로 태어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문재인 씨의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1948년에 훗날 문재인 씨의 부모가 될 그 두 사람은 북조선의 인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씨의 부모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참가하지 않은 그러한 한반도의 주민들입니다. 물론 문재인 씨 역시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켜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새로운 이론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서 수립된 그리고 검증된 이론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대단히 많습니다. 한반도에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각종 국제관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 또한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문재인 씨 개인의 이러한 주장, 그가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펼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한낱 몽상이다 이렇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건국 시점에 대한 주장을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국사 또는 한국사 교과서 지필 기준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하라고 집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보고서로 발표된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하여 집필하라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얼마 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국익을 해쳤는가? 여러분들은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대면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자 하고 한바탕 소란을 떨고 나면 그 헌법은 권위가 아주 크게 손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원칙이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이것은 아무 때나 누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고치면 그만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도 고치면 할 수 있고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도 고치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큰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은 지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하고 만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원하는 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불평하면서 마구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철부지 아이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걱정스럽게 마음 아프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행패를 부림으로써 헌법이 헌법답지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5천만의 안전과 생명과 내일을 담보하는 그 기준이 훼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아마도 헌법 위반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우선 그들이 어떠한 논의를 했고 어떠한 보고서를 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위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50대 50으로 그렇게 교과서에 넣어서 그 정당성을 똑같이 인정을 해서 교과서를 집필하라 하는 기준을 마련한 그들은 어째서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모 세대만 되더라도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 우리 현 세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1948년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단서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위 38도선 이남만 거기서만 성립된 국가이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들의 말을 따라가 봅시다. 지금도 UN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가면 이 원문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았을 때 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문 해석을 할 줄 모르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 UN 결의안의 그 앞뒤 48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의 것까지 보고 여러 가지 외교 문서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당시의 진행 과정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식해서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헌법을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교육부, 그 교육부에서 이러한 연구를 의뢰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이렇게까지 무식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들도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인데 그들이 공무원의 자리에 있어서 되겠는가? 그들이 국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 문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랐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시간의 선후도 모르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합시다. 1948년에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실제로 그 원문에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합법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해석을 해주면 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유엔에서 그렇게 결의문을 작성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인가? 혹은 합법 정부라고 해봅시다. 합법적인 거버먼트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인정하는 그런 국민들은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948년에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닌 이유는 1991년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후를 뒤바꾸고 주계획을 뒤바꾸는 그러한 어떤 특정 그룹의 아주 특이한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948년에 유일한 합법정부인가 아닌가? 이때는 아직 1991년이 오기 전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교육과정 평가원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했던 국민들도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중에 와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헌법 전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1948년에는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고치면서 그 안에 4.19도 넣고 또 중간에 그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5.16도 넣고 오지 않은 세상을 그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두 번째 근거 역시 그들이 무식해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사와 한국사 지필기준 이것을 두고 언론사들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또 몇몇 언론사에서는 정의감에 불타서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각종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에 이 지필기준 이것은 논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식한 자들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것인데 교육을 무식한 자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도 무식한 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두 가지 자신들의 변명거리 가운데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결의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독립 주제로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맡은 사람들, 대통령, 물론 지금은 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보아서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또 정부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무식하다. 공무 수행 능력이 심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식하다. 그의 미소가 밝고 환하고 또 그의 어떤 인상이나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아주 좋은 것이어서 그를 좋게 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그러한 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따라서 작동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씨를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근에 보니까 그를 지지하는 지지도가 더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설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를 좋아하는가로 물어보면 안 된다. 그가 일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가. 이 데이터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좀 획기적인 그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러한 서로 간의 감각적인, 감정적인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비교를 할 때 상당히 그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무식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학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설령 과거에 서당만 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철학적인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종족에 가깝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정신적인 것을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돈 있는 자가 위세를 떠는 것은 참아도 머리 나쁘고 무식한 자가 위에서 횡포를 부릴 때는 결코 못 참는다. 그런 이야기가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2018년 현재 지금 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지 않았다.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교육부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러한 곳의 그 뉴스들 그 뉴스를 다룬 언론사의 직원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자들 그리고 그냥 행정 업무, 일반적인 그 사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그들 모두 그리고 이제 이 지필 기준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두고 교수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집필할 만한 수준의 모든 교수들 그들 모두는 과연 어떨까? 그들 모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들이 그러한 연구를 하고 독서를 하고 하면서 그 의견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만일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하는 것을 2018년에 이르러 갑자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머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40년 이상 그 긴 세월, 결국은 그 개인에게는 전체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가치관을 스스로 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는가? 광풍은 365일 계속 불지 못합니다. 잠시 지나갈 뿐이죠. 그러니 자기 머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2018년 현재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1948년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땠을까? 1948년 당시의 한반도 주민들, 물론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의 국민이, 요즘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일성의 국민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장차 아주 짧은 기간에 1948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들은 우선 유권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50선거에 참가한 사람들, 또 50선거에 참가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당시 역사의 주인공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확인이 되고 그러한 자료는 넘쳐납니다. 물론 당시의 신문들도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신문마다 다 보도했고, 그것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성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문은 없었습니다. 혹시 김구 선생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다고 알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구 선생이라는 그 우리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8년에 이 북위 38도선 이남에 따로 국가가 건국됨으로써 정말 지금처럼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북위 38도선 이북의 영토를 영영 뺏겨버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 제대로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이 오늘과 같이 서울 청와대 그곳에 와서 이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이 돼서 지배하는 것, 그가 찬성했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지만 김일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나와 있는 보도 자료와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근거를 대서 김구 선생은 김일성을 추종했고 김일성을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바랍니다. 일단 나는 나의 그 논조를 유지해서 김구 선생은 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그 북한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김구 선생은 북한을 우선시하는, 북한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친북 좌파 혹은 종북 좌파, 주사파라고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한 자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우리의 선조로서 뜻 있는 자, 이것을 지사라고 부릅니다. 뜻 있는 선조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 그러니 우리의 선조들은 일단 그 당시 역사의 주인들은 1948년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여기에 의사의 합치, 다시 말해서 그러한 컨센서스를 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2018년 5천만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출발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으니 말입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물론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건국헌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다에 보트가 한 척 떠 있습니다. 이 보트는 대한민국이라는 보트입니다. 거기에는 태극기가 세워져 있고 5천만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바다는 세계라는 바다가 되겠죠. 태극기 이야기를 하고 보니 요즘에는 태극기가 한반도기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반도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제 보트를 생각해 봅시다. 보트는 딱딱한 밑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 위에 떠 있고 그 딱딱한 밑면 위에 사람이 타고 물건이 실리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이 보트에서 물과 맞닿아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을 건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뿌리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씨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건국은 한 번 되면 두 번 될 수 없죠. 그러면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이야기는 1948년에 건국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919년이냐 1948년이냐로 나누어서 양측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경우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역사학의 문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토대로 하는 이 시대에 이 문제는 바로 헌법의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19년이냐 48년이냐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헌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년으로 보면 48년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도 효력을 잃게 되는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러한 법적인 관점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가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1919년에 건국된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은 논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948년 건국을 없애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1919년 건국을 내세움으로써 1948년 건국을 일단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씨가 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보트에서 물에 닿아 있는 부분을 다 깎아낸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로 위층, 그래도 이제 바닥이라고 남아있는 마지막 바닥, 그 부분이 1948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합법정부라고 하는데 유엔 결의문에서는 이 부분을 대문자로 ROK라고 쓰고 있어서 거버먼트는, 그리고 거버먼트도 이때는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버먼트의 두 가지 뜻, 하나는 정부, 하나는 국가를 가리키는 거버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를 뜻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씨가 수반으로 있는 정부, 그리고 물론 그는 청와대 대통령이죠. 그가 한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이 타고 있는 이 보트의 보트 바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했고 또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트 바닥을 해체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이다. 그것을 유엔이 인정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우리의 출발, 우리의 뿌리, 그것은 해석이나 평가나 분석, 그리고 공론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보트 바닥을 잘라서 떼어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떠 있는 보트에서 바닥을 잘라서 떼어 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보트가 바다에 떠 있지 않게 되겠죠. 배 없이 바다에 있는 겁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이.
그 상태를 달리 이야기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닷속으로 금세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법적인 존재,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되면 이 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조선반도 남측 지역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한 번 더 그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엔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폭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들,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을 선순위로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식으로 공존을 해치는 적의 편인 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적을 색출해서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이러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인간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문재인 씨를 여러 차례 그는 주사파가 아니다, 그는 친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재인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2017년에는 보궐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는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는 사람을 과거에 시조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씨는 시조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건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2017년부터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렇게나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그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그는 별로 의지도 없으면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건국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그 주장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건국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이야기하는 서민, 제 눈이 안경이라고 자기가 보기에 다수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건국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결국 건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의 지위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일단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또한 북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우리 5천만 국민이 이런 면에서 아주 엉뚱한 사람을 보궐 대통령으로 뽑아놨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를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우리나라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그런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속아서 보궐 대통령으로 뽑았고, 또 나라를 부수는 자의 눈에 보궐 임기 따위가 보이겠습니까? 임기를 지나서 임기를 두고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끌어내려 봐라 이런 배짱인지도 모르지요. 이런 면에서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떤 종류의 그 사상을 지닌 사람인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는 꼬뮤니스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정책과 설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꼬뮤니스트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줍시다. 그런데 이 꼬뮤니스트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꼬뮤니스트 계열의 어떠한 그 유형과도 다른 별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종은 어떤 별종이 가능한가? 하나는 돌연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 변형, GMO라고 하는 이러한 꼬뮤니스트가 될 것이다. 꼬뮤니스트는 집단주의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새로 나타난 그런 유형의 꼬뮤니스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보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1948년 한반도에는 주권국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유엔이 함께 이 건국에 나서서 함께 건국한 나라가,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국가들의 모임인 유엔이 기록해 놓은 역사이다 하는 점입니다.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국가다 하고 인정한 것이 194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앞선 1948년 9월 9일 올해도 그날을 기념하겠다고 하는데, 그 북한의 건국은 유엔으로부터 부정당한 것이다.
그것은 건국이 아니다 하는 것이 또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이 사실만큼은 흔들림 없이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의심은 털어내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국은 거의 유일하게 유엔이 확인해주고 유엔이 같이 참가한 그러한 건국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헌법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 70년 헌정사를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씨를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더라도 우리 5천만이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보트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면 문재인 씨는 갈 곳이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갈 곳이 없죠. 그저 바닷속에 빠져 이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미소가 구명보트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문재인 씨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위험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기타 여러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구 선생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그러한 꿈은 더 이상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이 잘못 들어선 길, 대한민국을 부수는 그래서 이상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꿈속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참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 나라와 함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살아나가기로 약속합시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